그래서 관할부터 이제 볼 겁니다. 자, 교재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좀 펴놓고 같이 보면서 하세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눈에 익혀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경찰하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고도의 이해를 요하고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일단 얼마나 익숙해지느냐. 내가 익숙하다는 게 뭐예요? 자주 봐서 머릿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잖아요. 이렇게 다 펴놓고 잘 공부하던 것들 여기다 이렇게 펴놓고 같이 좀 봐주세요. 계속. 자, 관할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책이 뭐 다 다르니까 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못 불러드리겠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뭐 관할 딱 그러면 딱 찾아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 분들이, 그죠? 맞죠? 아니에요?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할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관할. 자, 관할 그러면은 몇 개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사물관할이 있죠. 사물관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인적관할이라든지 지역관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관할은 뭐예요? 경찰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무슨 거에? 조직법, 그죠? 경찰법에, 경찰법 3조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특이한 상태예요, 그죠? 다른 옆 나라를 봐도 일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제가 수십 번을 봤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나라에만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아시다시피 왜 그럽니까? 역사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찰 조직법이 생긴 게 몇 년도입니까? 1992년. 몇 년도? 1년도잖아요. 몰라? 알잖아. 그쵸? 1991년도입니다. 자, 그 전에는 그러면 뭐에 어떤 법에 왜 우리 경찰이 존재했어요? 정부조직법, 그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경찰이 조직화되고 조직해서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1991년에 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찰법에 의해서 모든 조직들이 세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자금법이라는 경직법에 그 내용을 삭제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원래는 조직법적 규정인데 왜 자금법에 있냐? 그러니까 자금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원래 조직법적 규정이니까 자금법적 근거를 사용하면 안 돼라는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뭐 관련돼서 뭐 얘기한 거고, 자, 일단 우리 사물관할, 사물관할은 우리 경찰법 3조에 나와 있다. 이거를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뭐 어떤 의미죠, 이거는? 인적관할,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죠?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전부 다 미치죠. 전부 다 미치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그죠?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똑탈정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외교 사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 광의의 경찰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협의의 경찰권 플러스 수사권을 포함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관할이 있어요. 지역관할. 자, 지역관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미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어디에 미칩니까? 다 미칩니다. 우리나라 모든 거 다 미치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죠. 똑같이 외교 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뭐 해양은 뭐 해양에 맞게 있는 거고, 자, 이런 똑같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사람들한테 미군들한테 이제
형사 지휘 협정 대상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군영내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터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국회 관련해서 문제가 잘 나오죠. 지역 관할 부탁하면, 자, 그래서 지역 관할, 자, 국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찰 관할과 관련해서 자, 인적 관할이란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협의의 경찰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의의 경찰권,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의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협의의 경찰권 플러스 수사수권, 요즘에는 뭐까지? 서비스까지. 자, 그래서 18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이게 뭐 이제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인데, 자, 국회는요, 자, 국회는 그 국회 경호권 누가 갖고 있죠? 국회의장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 때 어떤 우리 국가경찰한테 이렇게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경찰관들이 국회에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그럼 진짜 어떤 경우를 위해서 자, 어디에서 그때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위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죠? 자, 경위, 우리 말하는 그 경위가 아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럼 경위는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회의장 안에서 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경위는 안에서 하죠, 안에서. 자, 우리 경찰관 밖에서 하죠.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국회 안, 그리고 회의장 안, 또 이제 현행범위 문제가 돼요. 현행범위.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쉬운 내용들이죠. 자, 국회 안, 자, 뭐가 우선입니까? 선체포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는,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지시 없이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먼저 체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의장의 지시 없이는 국회의원은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자,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자, 일정 기간 정해서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국가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맨날 바꾸는 거죠. 자, 뭐 경찰위원회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국회 안에 현행범 있을 때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어떻게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자, 다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자, 이런 사람들은 자,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회의장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경찰의 관할과 관련해서 자, 외교관과 외교관 개인주택, 자,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침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맨날 바꾸는 겁니다. 어떤 뭐 비행기, 자동차, 보트, 뭐 이런 교통수단 이런 것들은 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거의 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포함되죠. 자, 그래서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자, 미분영내 있죠.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미분영내에서는 우리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미군 당국이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 자, 그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현행 범위를 우리가 추적하는 경우, 자,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안에서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요, 2회입니다. 2회. 자, 2회. 자, 이거는 이제 경찰의 이제 기본 이념 볼 거예요. 경찰의 기본 이념. 자, 그래서 뭐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뭐 인권 존중주의라든지, 자, 그리고 정치적 중립주의, 그리고 경영주의,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은
별거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 명문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맨날 없다. 유추된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냥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 국민의 어떤 자유라든지 권리, 국가 안전보장,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뭘로 제한할 수가 있었죠? 법률로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법령 이렇게 해서 틀린 답으로 낸 적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법령, 법률 이거 설명할 짝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 미안합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리고 인권 존중주의 있습니다. 자, 인권 존중주의. 자, 요거는 어떤 경찰한테, 우리 신상 어떤 경찰한테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수사경찰이죠. 수사경찰. 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국가 인권위원회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패스하고 정치적 중립주의. 자, 그리고 경영주의. 자, 여기에서 성과급주의가 경영주의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정도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한번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찰 이념은 뭐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권 존중주의였죠.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전문직화가 돼서 저학력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한테 경찰 직업에 진입을 차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은 소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소외가 아니라 차단당하는 거 이거 뭡니까? 어떤 차별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차별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 관련해서 전문 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권주의가 있었죠. 주권주의. 자,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또 소외, 그리고 지금 방금 봤던 차별.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전문직가 되면 우리가 이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죠? 어떤 교육이라든지 엄청나게 받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많은 지식들을 겸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적인 곳에서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꼭 사적인 곳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주권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이제 옛날 그냥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상대방 고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소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자, 우리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만 보고 소보지 못한 나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신의 국지적인 분야만 보고 어떤 큰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소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맥 이렇게 저는 연결을 해요. 소맥.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술을 잘 드셔야 돼요. 경찰의 이제 대표 주가 뭡니까? 소맥이죠, 소맥. 잘 봐. 저는 똑같이 봤네요. 소맥 차차. 어떻게 똑같이 나랑 똑같아? 신기했어. 그러니까 맞아. 똑같이 봤어요, 저는 두 문자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술을 못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잘하려면 잘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권주의라든지 사적인 일의 이용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가운데 게 소외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를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소맥, 차차 앞으로 잘 마셔야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 경찰관을 발견하고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주었다. 자, 이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하는 현등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결과적으로 X죠, X. 자, 이게 뭐가 됩니까? 공공의 신뢰를 저하는 현등기가 아니라, 자,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는 우리가 사회 계약,
사회 계약을 함으로써 자 경찰이 그 사회 계약 어떤 그 기준에 사회 계약을 한 그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뭐 경찰 활동, 뭐 사상적 토대의 뭐 경찰 활동의 뭐 기준, 뭐 사회 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 기타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나오죠? 이런. 자, 이게 사회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어떤 이런 합의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찰 서비스 같은 것들. 우리가 사회 계약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어떤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위임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떤 특정인한테만 이런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의 이제 신뢰에 합당한 경찰권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경찰권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 자 뭡니까?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것.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팀 워크가 있어요. 협동.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을 건데, 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협동은 개인 간의 협동뿐만 아니라 어떤 그 조직 간의, 그러니까 각 기관 간의 이런 협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협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협동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작은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법인 검거를 위해서 자, 본인이 어떤 옛날에 신창원 같은 사람 잡으면 특진이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협동 안 하고 그냥 혼자 막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협동에 위배되는 사례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객맹이 있었죠.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봤고요. 이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보조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자, 이는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중 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에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등 뒤에서 총을 쏴서 사망하게 했다. 자, 요거 이제 어떤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생명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부가 이제 조금 덜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시죠. 자, 요거는 어디에 관련된 겁니까? 공공의 신뢰 확보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지. 자, 이거 어떤 절도범 같은 거? 이런 절도범도 국민들이에요, 여기에. 범인이긴 하지만 국민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신뢰에 합당한 어떤 경찰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어떤 절도범한테 이게 총을 뒤에서 쏜다?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신뢰,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그 생명과 재산의 보호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죠. 보통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후추족 같은 것들, 후추족 우리가 과도한 추격을 하다가 그 후추족이 전신주를 들이받거나 이런 사례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책을 보면 가다가 중상을 입었거나 죽었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요거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생명과 재산 보호는요, 우리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어떤 이제 법 집행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법 집행하고 이런 그 국민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들과 어떤 이제 경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주적으로 과도하게 쫓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법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찰관은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추천하다 보면은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 좀 위험한 상황이야. 자, 이렇게 경합을 하잖아요. 법 집행인 줄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잡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중에 할 수도 있을까요? 자, 이렇게 경합될 때는요. 자, 법 집행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국민의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법 집행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잡아도 돼요. 일단 생명을 우선시 하는 게 우리 경찰의 올바른 자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뭐 주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공의 신뢰 확보라든지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자, 이거는 이제 번지수 좀 잘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한번, 4번은 각적, 자, X가 되겠고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자, 이제 경찰 이제 투표에 관련된 것들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델라트르가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셔먼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셔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죠? 자, 여기에서 이 보면 작은 호의. 자, 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이 작은 호의는 부패일까요? 부패. 부패가 아니죠. 이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하지만, 자,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에요?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죠. 자, 이렇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듯, 처음엔 이런 작은 호의일지라도 이게 나중에는 큰 부패로 빠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호의라도 뭐 금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를 말한 학자가 누가 될까요? 뭐 다 말을 했지만 시옷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시옷으로 시작하는 사람. 자, 셔먼이 되겠습니다. 셔먼. 자,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는 큰 부패로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이 금지하자.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판하는 사람.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암기를 하게 하는데, 자, 이거 미끄럼틀이잖아요. 자, 조그만 애기들 여기다 태우면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제 벨트를 달아봅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벨트를 달아놔요. 벨트. 자, 그리고 이 벨트에 이렇게 벌레가 있네. 이런 그림을 좀 그려요. 일부러 여러분들 기억 좀 잘하라고. 자, 이렇게 좀 벨트를 그려놓고 이 벨트에 벌레를 좀 그려놔요. 이거 뭐 나중에 뭐 벨트는 벌레는 좀 띄워주겠지만, 나 좀 이따 띄워줄 겁니다. 자, 요게 비판한 사람에 대한 힌트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자, 경찰은 작은 호의와 뇌물증은 구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찰인들에 대한 지능에 대한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어떤 모독이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가설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자, 지금 이게 이거 힌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벨트 그려놨잖아요. 벨트. 그렇죠. 벌레 그려놨잖아요. 벨트버그에 벨트버그. 자, 벨트버그. 자, 그래서 벨트버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비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벨트버그에 대해서 또 다시 비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 이 벌레 띄워준다고 그랬죠. 자, 벌레 띄워주려고 이렇게 막 오다가 셔먼 눈치 보고서 그냥 탁 틀어버렸어요. 자, 띄워줄래다가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벌레를 떼려다가 틀어버렸어요. 누구일까요? 벌레를 떼려다가 틀었어요. 누구일까요? 델라트르입니다. 델라트르. 자, 그래서 델라트르. 자, 델라트르는 펠트버그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맞아. 하지만 모든 경찰인들이 그렇게 목표를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그렇게
그대로 빠져들기 때문에 금지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를. 자, 셔먼. 자, 셔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헬드버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델라트르가 또 헬드버그의 이론에 대한 또 비판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와 관련된 겁니까? 작은 호의 금지할 거냐, 허용할 거냐,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허용하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허용하자 하는 사람은 헬드버그. 허용하자. 그 델라트르가 아니야, 네 말 맞긴 한데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봐야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델라트르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과하고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 분사들은 비현실이고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자, 이거 X죠, X. 자, 델라트르가 아니라 누굽니까? 헬드버그.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경찰 조직 이제 경찰 부패 조직 부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경찰 부패가 심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고 느낌이 좋네. 그 있잖아요. 뭐 문제집도 질 안 좋은 거는 뭐 그 펜도 빨리 닳고 잘 안 쓰고 뭐 번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건 잘 써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칠판이 뭐잘 썼다는 건 아니고 쓸 때 느낌이 좋다는 생각이야. 잘 써야겠다. 신경 써서. 경찰 부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좀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자, 개인에게 있더라. 자, 그리고 조직에 있더라. 자, 그리고 뭐 사회에 있더라.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뭐 이런 내용이죠. 이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 나중에 뭐 일부 썩을 수 있는 돈들이 유입돼요.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이렇게 부패에 물들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론하고 대표 학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 이론 이름이 뭡니까? 이 이론 이름이 뭐예요? 너무 쉬워. 그런 걸 물어봐. 이런 거예요? 자, 사과가 지금 썩었죠? 썩은 사과. 썩은 사과 마소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이 부패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일단 이 조직에 자, 이런 썩은 사과가 굉장히 많겠죠. 썩은 사과가 다 썩어 있어요. 그냥 우리 이제 얘 들기도 이제 편해요. 이제 벌써 두 번째는 터져가지고 우리 강남경찰서 안타깝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착관계 지금 벌써 두 번째 크게 터졌잖아요. 옛날에 막 싹 다 물갈이 되고 이번에도. 자, 얘를 들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ES 강남 연예인 강남 말고, 자, 그래서 이 썩은, 자, 이런 썩은 조직에 오늘 깨끗한 경찰관들,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한들 어떻게 됩니까? 뭐 강남이라고 치면, 뭐 실제로 막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자, 갑자기 선배가 신청을 부르다가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혼자 멋있게 딱 그 업소에 들어가요. 와, 뭐 혼자 뭐 해결하시려고 그러나? 멋있다, 우리 선배.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갔다 나오더니 봉투를 딱 꺼내서 주면서 니 몫이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받아요? 모르겠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은 곧 죽어도 아니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곧 죽어도 안 받는다. 면접까지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야 되고, 실제로도. 자, 이거는 뭐 그런 것들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조직이 이미 썩어 있는 상태예요. 자,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유입된들, 자, 조직이 이미 부패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패화된 이런 조직 문화에 어떻게 사회화되는 그런 현상.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구조 원인 가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암기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구로 가서 밑바 상황. 자, 그래서 구조 원인 가설이 되겠고요. 자, 요거 또 누가 됩니까? 그렇죠. 리더 호퍼가 아니라 호퍼. 자, 그리고 다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구로 가서 밑바 상황. 왜? 다 고려내야 되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구로 가서 밑바 상황. 구조 원인 가서 로거, 리더 호퍼, 다커. 자, 요거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아이씨, 사회 전체가 지금 다 썩은 거야. 전체가 다 썩었어. 자,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가 지금 이미 다 썩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뭐 잘못해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같이 어울려서 도박하고 같이 막 놀고 그래요. 불법을 저지르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사회 전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카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까? 이건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누구였죠? 윌슨이라고 합니다. 윌슨. 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진행을 못하겠구나. 자, 이게 누구예요? 윌슨이 나이가 많아요. 머리 허옇고 양념지고 이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자, 존댓말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 또 외국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윌슨 씨 이렇게 반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윌슨 씨 반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머리 좋네. 이게 IQ인데. 자,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미끄러지기 쉬운 병사로 이론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말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윌슨 씨. 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조직 관련해서요. 여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조직 문화, 부패화된 이런 썩은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막 돈 받았어 이러다에 쉬쉬하죠, 쉬쉬.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침묵의 규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건 여기서 나온 거고, 자, 침묵의 규범을 인정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자, 뭐죠? 그렇죠. 휘슬 블루잉. 자, 요거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관련해서 또 유용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좀 알면 좋은 거 해가지고 교재에 좀 있을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일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비지 바디니스. 자, 그리고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하나의 지문으로는 나왔었어요. 자, 모럴 해저드.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죠. 이게 뭐였죠? 도덕적 해입니다. 도덕적 해이. 자,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썩은 사관들은 경찰 부패 원인으로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들이 모집 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자, O예요? X예요? 그래도 또 표시를 해주시네. 고마워요. 자, 이거 표시해줘서. 자, O. 자, O가 되겠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구조 원인 가설은 시민경찰이 기존
네, 부패와 경찰로부터 자, 부패, 사회화를 통해서 물들게 된다는 이론으로 자,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자, 이 뭐가 안 맞아. 그죠? 자,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요한 원인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전체 사회가 선이죠. 전체 사회가.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슨이 주장한 전체 사회 가설은 자, 미끄러지기 쉬운 가설 이론과 유사하다.